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조만간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앞서 글로벌 증시가 올랐고요. 그 온기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닷새째 올라 2080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불안감이 하나둘 걷어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승 탄력이 본격적으로 붙지 않을까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꼭 사야 할 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공개해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함께 하실 멘토는요, 바로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증시 닷새째 올라서요. 코스피가 벌써 2080까지 올랐습니다. 네네. 이제 상승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확실히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코스닥은 정말 잘 갑니다. 오늘은 740포인트까지 찍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져보기는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그리스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었었고요. 이전에 FOMC 회의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됐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는 어제 이제 처음 국내 메르스 환자 이제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진정 기대감이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네. 안도감에 의해서 오늘 양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서 지수의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역시 낙폭과대 대형주입니다. 그동안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의 수급 유입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다만 이것은 시장이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을 때 얘기고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오늘장 외국인이 선물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물 부분에서는 거의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섣부르게 지수가 이제 반등할 것이다. 비중을 늘리자 이런 관점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을 하고 대응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중국 관련주 혹은 일부 게임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의 흐름이 아직은 끊기진 않았어요. 여전히 이런 섹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시고 낙폭과대 대형주 이제 추세가 도는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AS를 받아볼 차례입니다.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TV 대단하죠? 지난 6월 2일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장중에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4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1시 반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무려 7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하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받았던 스카이라이프가 현재 2.2%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십니다. LGU 플러스는 아직까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AS를 받아볼 텐데요. 아프리카TV가 정말 잘 갑니다. 오늘도 장중에 정말 2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폭입니다. AS 받아볼까요? 네, 아프리카TV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가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메르스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플랫폼 네.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아프리카TV가 이제 올해부터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면서 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장도 이제 14%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살짝 오버슈팅 구간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하시는데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굳이 미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신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45,000원까지 끝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은 없을 것을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45,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수정하도록 하고요. 일단 끝까지 좀 수익 노리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로 가게 되면 그동안 잘 달렸었던 종목들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스카이라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시점에서 사실 뭐 빠르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배열로 돌려낸 추세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홀딩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스카이라이프는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기 전까지는 추가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겠고요. UHD 채널의 확대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도 이 고화질 TV죠. UHD 채널을 계속해서 도입하려는 움직임들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보시면 좋겠다. 느리다고 팔지 마시고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LG U+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안 왔어요. 전 고점을 돌파하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통신주에 큰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죠. 통신주가 단기간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니까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통신주 전반적으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LG U+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좋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를 9,550원 이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9,750원 대비해서 이제 조금 하향 조정해서 낮춰드릴 테니까요. 9,550원 위로 상향 돌파 시 매수하자. 지금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는 수익률 100% 이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으니까요. 지금 함께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 U+는 매수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잡아보십니다. 9,550원 이상에서 매수 가격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S를 모두 받아봤고요. 오현재 멘토님이 오늘 들고 오신 그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현진 멘토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 종목은요. 참 익숙한 종목입니다. 락앤락 들고 오셨네요. 네. 락앤락은 뭐 많은 분들 냉장고에 한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밀폐용기 부문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런데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락앤락이 이제 호시절을 누렸을 때와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그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과거에 이제 락앤락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그 고급 브랜드 전략으로 초기 고성장을 상당히 영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급 브랜드 전략을 취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를 팔았을 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진을 상당히 많이 남기는 장사를 소위 말해서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락앤락이 초기에 중국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요인 바로 이 락앤락 하면 생각나는 밀폐용기가 중국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부분의 상품을 새로 출시를 했고 중국인들이 없었던 밀폐용기의 그 보온성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성, 그 견고함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매료가 됐기 때문에 락앤락의 제품들을 많이 선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고급화 이미지 전략도 구축을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대장금을 모티브로 해서 중국의 락앤락 광고까지도 나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금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기에 힘입어서 락앤락이 광고까지 했고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를 내면서 초기에 상당히 좋은 판매량을 보였고요.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고급 유통망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 락앤락 제품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잘 팔리는 곳에서만 특히 백화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급화된 매장에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고가 이미지 또 부유층이 이제 구매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락앤락의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었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짝퉁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중국이 또 이제 짝퉁으로 또 많이 또 이름이 나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기도 하고 락앤락의 밀폐 용기를 절반 가격의 용기 제품이 이제 중국 내부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락앤락 밀폐 용기 같은 경우에는 사출이 쉬워요. 뭐 복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틀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크게 뺏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락앤락 사측에서는 짝퉁 영향이 크게 없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도 매출 둔화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락앤락이 직격탄을 맞았었던 부분이 바로 시진핑 정부의 부패 척결 정책입니다. 부패 척결 정책으로 인해서 뇌물 단속이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뇌물 단속과 락앤락 밀폐용기가 무슨 상관이냐?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락앤락은 고가 포지셔닝을 이미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급 이제 관료 사이에서는 락앤락 밀폐용기를 선물하는 게 아주 일상적인 그런 그 생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락앤락의 밀폐용기는 기업 선물 특판용의 매출이 30% 수준으로 이 특판용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판용 매출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 선물 자재 움직임으로 특판 판매가 위축되면서 상당히 좀 매출 확보권,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락앤락이 뇌물로 줄 정도로 고급 용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매출 부문인 이 밀폐용기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해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당장은 어렵습니다. 네. 어찌되었던 간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정도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락앤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 대응을 현재 하고 있죠. 2013년 말부터 2년간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산 그리고 중국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한 후에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집중적인 생산을 했어요. 그만큼 인건비를 줄였다는 거죠. 요즘에는 중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1인당 GDP도 높아졌고요. 중국에 공장을 둔다고 싸게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과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부실 거래처를 정리를 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 한국도 그렇지만 홈쇼핑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홈쇼핑에 납품되는 물량들을 대부분 수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조금 효율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편의점을 중심으로 용기 판매 채널을 다시 한번 구축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좀 접었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락앤락이 이전에는 백화점 위주의 고급화 전략을 취했다면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용기의 포지셔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한 개당 팔았을 때 마진은 당연히 적게 남겠죠. 하지만 박리담회죠. 많이 팔아서 네. 많이 남기겠다라는 전략들을 현재 취하고 있고, 그만큼 또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요즘에 잘 팔리고 있는 게 그 락앤락 텀블러입니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이 텀블러가 인기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한 2-3개 정도 있거든요.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런 인기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직판 마케팅 업체 아메이와 대규모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판용으로 아메이에 공급한 락앤락 글라스 매출이 큰 폭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특판용의 그 특성이라고 한다면 아주 안정적인 매출을 장기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그 실적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메이의 그 넓은 유통망을 활용해서 락앤락의 많은 용기들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조금씩은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락앤락이 이제 기존의 고급화 전략에서 대중화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락앤락이 재작년, 그러니까 2013년에 런칭한 중국 유아용품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락앤락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사실 그 밀폐용기보다는 이 유아용품 부분의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이제 2013년에 유아용품 브랜드 헬로베베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보온병, 위생용품, 스킨케어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헬로베베라는 유아용품 브랜드가 2년 연속 중국 브랜드 파워지수 1위를 기록했어요. 그만큼의 인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작년 상하이 유아용품 박람회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헬로키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스누피가 있고 그다음에 헬로베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유명 브랜드 어깨를 나란할 정도의 인지도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 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방문객의 힘에 힘입어서 작년 매출 159억 원 기록하면서 1년 만에 2배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추가적인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캐릭터 상품 출시하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년 초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려서 캐릭터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는 미키마우스나 스누피, 스파이더맨 등을 활용해서 이런 캐릭터 제품을 입힌 이런 유아용품을 대거 출시를 하고 있고 실제 시장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어서의 매출 확대, 외형 성장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중국의 정책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취하고 있는 정책이 이제 출산을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출산을 막진 않겠다. 이 정도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약간은 완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산하 제한 정책이 완화가 되면은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많아지겠죠. 그만큼 유아용품 시장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보시면 지금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유아용품 관련주들이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락앤락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3년 이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에 두 자녀를 허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부부 모두가 독자 동료여야지 이제 그 두 자녀를 허용했는데 이제 한쪽만 독자 동료여도 두 자녀를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진핑 정부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완화해줄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산하 제한 정책 그 완화 정책이 시행된 지가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중국의 신생아 수가 많아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 정부가 추가적인 산하 제한 완화 정책을 펼쳐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생아 수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늘어난 신생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중국 내 매년 약 1,800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00만 명이면 거의 이제 뭐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를 합친 엄청난 이제 인구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에서 나오는 거니까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국내 유아용품 관련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락앤락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의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재작년에 새롭게 진출한 유아용품 부문에서도 사업 성장성이 눈에 띄게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 봅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점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이 락앤락이 마케팅에 있어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 올해부터 배우 이종석 씨를 모델로 기용해서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씨는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배우긴 한데 중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거의 김수현 씨와 이제 쌍벽을 이룰 정도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한 이제 뭐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종석 씨가 주연한 드라마 피노키오 같은 경우 회당 3억 원의 중국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당 판매로는 역사적 최고가로 판매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과 대만 모델까지 이종석 씨가 락앤락 모델로 추가 진출을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 모델 효과에 의한 판매 증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종석 씨 관련 상품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종석 씨가 이제 컨셉을 잡고 있는 그 별자리 텀블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상당히 또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중국의 보온병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보온병 시장 규모가 연간 약 3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온병 시장이 중국에서 뒤늦게 좀 커지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뭐 커피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만큼 아메리카노라든지 커피를 많이 마신다면 중국에서는 차 문화가 전통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이제 좀 식는 그 시간을 조금 안 늘리게, 그러니까 따뜻한 시간을 늘리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보온병이니까 그만큼 또 보온병 판매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반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빠르지는 않지만 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이종석 효과에 그리고 중국 보온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락앤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실적추는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올해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 아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이제 2012년에 이제 5천억대를 기록을 했고 2013년까지도
지켰지만 2014년 들어서 4천억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매출액이 4,100억 원대까지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 정도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4천억 초반대가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12년, 13년에 영업이익 700억 원대였다면 14년, 15억 원대는 이제 270억에서 290억, 당기순이익도 기존에 이제 150억 원까지 위축이 됐었지만 194억 원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증권사 전망치는 이제 약간 과대 계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작년보다 나아지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도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신다면 실적 개선이 되는 모습들 가시적으로 아마 확인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부터는 기저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차트 열어보고요. 빠르게 가격 전략을 들어볼까요? 네, 락앤락 지금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13,1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아주 지겨웠었던 하락 추세를 일단은 돌려냈어요. 이평선도 보시면은 모두 다 정배열 수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에 의해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를 좀 갖춘 가격대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가 매수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매수가를 굳이 이제 책정을 해드리자면 12,700원에서 13,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13,100원이니까 현재가 하단 부분에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락앤락은 이제 기관 수급 종목입니다. 기관 수급을 추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18,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높은 목표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락앤락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목표가를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상승하다가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 제가 중간에 좀 전략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가격이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었던 가격이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세력의 진입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12,000원을 쉽게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락앤락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락앤락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정해주신 가격은 12,700원에서 13,000원대입니다. 목표 가격은 18,000원으로 일단 잡아주시는데요. 기관 수급 수정하시면서 그때그때 전략을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2,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을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